여기 강의 듣는 수강하는 분들 중에 지난 학기 강의 들은 분들 손 들어봐요. 지난 학기 강의 들은 안 되겠어요. 안 들으신 분들이 더 많은가요? 네. 그 지난 학기에 강의한 한국 성리학 특강을 했는데 그건 조금 어려운 강의예요. 성리학은 우리가 500년 내 그렇게 연구를 했어도 그걸 확 통하게 한 분은 그 이조 500년에서 몇 사람 안 돼요. 다 공부했어도 그 진리를 확 통하게 깨달은 분이 많이 있지를 않아요. 근데 그것이 중국의 주자학이 굉장히 높은 아주 고도의 철학인데 그거보다는 한국 성리학이 또 달라요. 특징이. 그래서 일본의 제국대학 교수들도 한국 성리학이 일본 전진이다, 더 나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강의를 듣고 알면 좋은데 그거 아니까 모르니까 그냥 관념적인 걸로만 알고 그 관념적인 거 하다가 현실을 내버리고 우리가 조선조가 쇠퇴했다 이러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실학의 진정한 의미의 실학도 성리학을 알아서 실학을 해요. 성리학을 알고서 의리지학, 독립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학파로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강조하는 서양 세력, 서세동점에 의해서 부한말에 한국이 전 세계가 한반도로 모여서 쟁탈전을 하는 거예요. 러시아는 한반도로 내려오려고 하는 거고 중국은 한국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일본은 한국에 들어와서 중국 세력과 러시아 세력을 몰아내려고 하는 거고 서양의 미국, 불란서, 영국 할 것 없이 전국 아시아에 대한 침략이요. 서세동점이라는 게 식민지 개척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영국, 불란서, 스페인 할 것을 전부 아시아, 아프리카, 저 아메리카, 남반까지 전 세계에 가서 식민지 개척을 하는데 아시아에 오는 거예요. 인도, 중국, 한국, 이렇게 일본, 이 동북아시아까지 다 서양 세력으로 식민지화 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과학적으로 더 발전된 군함을 가지고 대포를 싣고 그러고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 신부가 타고 종교인들이 지도자들이 타고 오지만은 순수한 종교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신부가 타고 온 게 군함이에요. 군함에는 대포가 있는 거예요. 그건 전부가 다 문 안 열으면 대포를 쏘아가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편전쟁이에요. 중국이 문을 안 열으니까 여기 대해서 총으로 쏘아가면서 들어가요. 그래서 아니 중국에는 총이 없거든. 활 가지고 쏘는데 그 당하나? 한국 아편전쟁. 그래가지고 그 조약을 내는데 불리한 조약을 하는 거지. 응? 영국은 홍콩을 가지고
몇십 년 도착하고, 어디는 마카오를 점령하고, 누구는 어디를 누구라고, 서양의 세력이 와서 전부 유리한 고지를 다 점령하고, 동방의 경제, 동방의 문화, 이런 걸 다 흡수해요. 근데 그게 중국만 오는 게 아니라 한국에 오는 거야. 한국에서 오는 전장이 바로 이 한반도에서 오는 게 일본이 한국에 오고, 러시아는 한반도로 내려오고, 중국은 한국을 안 뺏기려고 하고, 여기서 전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놓고 아시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중국하고 일본하고 청일 전쟁이 일어나요. 천국이 졌어, 죽었어. 그리고 일본이 이겼다. 러시아가 또 내려오고, 바로 함대가 가지고 그 러시아 군대가 막 내려오는데 해전을 했어, 일본에. 예? 동양 평판로 도고 회의하치라고 해군대 대장이 있어. 그가 이제 배를 보고 이북에 이제 러시아에서는 군함, 예? 함대가 내려오고 해전을 해서 러시아가 또 졌어. 그래서 패망. 그러니까 일본이 다 이겼습니다. 한국을, 이걸 뭐냐 하면, 이거는 한국을 보호한다. 다른 나라가 못 가지고 가게 보호한다 해서 1905년에 보호조약을 만드는 거예요. 보호조약이라는 뭐냐? 한국은 내 거니까 다른 나라는 손대지 말라. 그게 보호조약이야. 그래서 1910년에 5년 후에 한일 합방에서 한국을 갖다가 일본이 먹어서 강제 합방을 한 게 총독정치요. 그 36년 한국이 일본에게 지배받고 한국의 문화, 역사, 성도 못 썼어. 말도 못하게 하고. 그게 일본의 한국 친민 통치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일본이 한국 먹고 이제 대만, 오키나와, 저 가라우도, 예, 이쪽에 그리고 만주 먹고, 중국 먹고, 그리고 저 하와이에서 미국 거 좀 때리려고 하다가 그게 대동아 전쟁이라고 하는 원자탄을 얻어맞고 항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2차 대전이 끝났다고 본다면 평화가 오느냐? 아, 평화가 안 와. 그래도 안 온단 말이야. 어떻게 됐어? 아시아에는 일본이 제국주의 세력으로 전체를 지배하고, 저 서양에는 독일의 히틀러가 아주 파쇼로, 독재로 유럽을 지배하고, 이태리의 무솔리니, 그리고 패시스, 히틀러의 독재주의, 동양에는 일본의 제국주의, 이것이 세계를 못 살게 구르니까 여기에 반대해서 미국의 루스벨트, 영국의 처칠, 그리고 중국의 장개석, 그리고 소련의 스탈린, 이 사람들이 합작을 해서 일본 제국주의와 프라파의 무솔리니, 히틀러의 독재를 타도한다. 그래서 2차 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1944년에 독일이 손들었어. 패망했어. 그리고 그 다음에 1945년에 일본이 패망했어. 손들었어. 연합군에 의해서. 그럼 우리는 독립을 해야 되거든. 그 독립을 안 줘. 우리가 독립하려고 3.1운동서부터 독립운동을 그렇게 하고 싸웠는데, 일본 사람하고. 순국열차가 다 그거 아니야? 안중근, 이봉창, 비인구 선생, 모두가 다 애국열차들이 싸우는 게 일본 놈 타도하고 독립하려고 싸운 건데, 독립이 되고 나서 말이야, 한국에 독립을 안 줘. 누가 안 주느냐? 연합군이 안 줘. 일본 패망시킨 연합군. 그게 뭐냐면 루스벨트, 미국, 그리고 영국의 처치, 또 소련의 스탈린. 이 사람들이 일본이 패망하기 전에, 일본이 패망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걸 회의를 했어.
이게 얄타라는 섬에서 러시아 저 북다리 거기서 비밀 회의를 했어. 일본은 패망하기 전에 일본이 패망하면 어떻게 할 거냐? 한국을 독립시킬 거냐? 저희들이 갈라먹을 거냐? 자기들 생각을 거기서 보았죠. 근데 그때 뭘 결정했는 거지? 우리도 모르게, 한국 민족 모르게 38전을 둔다. 38전을 놓는다. 일본이 패망하고. 그리고 북쪽은 소련 세력이, 남쪽은 미국과 러시아 연합군 세력이 자유주의가 신탁 통치를 한다. 그 독립 안 된다고요. 그럼 일본님이 우리 통치하나, 뭐 소련이나 미국이 연합군이 통치하나, 독립 못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만 그러냐? 독일도 마찬가지. 독립 안, 그리고 동독, 서독을 갈라놓고, 동독은 공산주의가 지배하고, 서독은 자유민주주의가 지배하는 그런 걸 만들었어. 그럼 거기만 그러냐? 월남도 월맹과 월남이 달라. 응? 하나는 공산주의고, 남쪽은 자유민주주의로 거길 또 갈라놨어. 아프가니스탄 거기도 갈라놨어. 그러면 2차 대전 후에는 공산주의와 자유주의의 두 진영이 대일본에서 이 지구를 갈라놓는 거. 우리는 사실은 남북이 통일을 할 걸 원하지만 안 주는 거. 신탁통치 하겠대. 왜 우리가 뭐 때문에 신탁통치 하느냐? 능력이 없느냐? 뭐 인구와 재정이 모자라느냐? 다 할 수 있어. 근데 왜 안 주느냐? 안 된대. 이북은 공산주의 세력이 와서 주도나. 여기는 미군이 주도했어. 그래가지고 총독부에 여기 총독부 자리 거가 이제 일본 총독부인데 거기 군정장관이 미군이 말해 왔었다. 각 도지사가 말이야 전부 미국 사람이야. 독립 안 줘요. 신탁 통치하겠대. 신탁 통치 반대하고 운동을 막 일으키니까 우리 한국에서 북쪽은 신탁 통치 반대 안 했어. 왜? 공산주의가 되기를 바랬어. 김일성이. 그리고 이북만 공산주의가 아니라 이란까지 적화 통일하겠다고 생각하니까 절대로 통일정부를 안 세워. 그러고 나니까 김구 선생이 임시정부 상해에 있다가 들어오는데 그건 우리는 망명했지만 정부가 있거든. 거기서 이 3.1운동 지배하고 이 독립운동 지배하는 게 전부가 다 그 임시정부에서 지배하던 거. 근데 그가 여기 들어오면 주권을 행사하고 독립국에 여기를 해야 하는데 못 들어오게 하는데 미국이 못 들어오게 했어. 임시정부 수석이라는 이름 가지고는 오지 말라. 개인 자격으로는 들어와도 수석이라는 이름 가지고는 오지 말라. 그러니까 임시정부 보정하는 거야. 그거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막 이 친탁 통치 반대하는 반탁 운동을 한국에서 막 일어나니까 그럼 어떡하느냐? 그러면 신탁 통치를 하는 게 아니라 군정을 실시하겠다. 밀리터리 거버먼트. 그래 미군정 시대요. 해방 직후서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 그 군사정권을 만들어서 미국이 군인이 전부 지배하는 거예요. 이 전체를. 남한은. 이북은 소련이 지배하는 거예요. 소련군이. 그럼 어떡하나? 그렇게 남북 통일을 해야겠는데 안 주고 양쪽으로 갈라서 분정을 하니까 이제 그러면 독립을 준다. 그러나 남한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정부를 세우고 와. 북쪽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공산주의 정권을 세우라. 원 네이션인데 한 민족인데 투 스테이트 두 나라가 됐다. 그게 대한민국 탄생이요. 1945년 8월 15일에 헌법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초대 대통령이 누구냐? 이승만. 북쪽에도 그날 그 해에 했어. 45년 그 9월에 했어.
근데 거기에 주석이 누구냐? 그럼 김일성이야. 그럼 김구 선생은 남북 통일정부 세워야 한다고 1948년 8월에 독립하기 전에 4월에 이북에 가서 통일정부 세우자는 걸로 김일성이하고 그 남북 회담을 했어. 조성아에게 김규식, 그 독립운동하던 애국자들이 다 갔어. 9인가 11인가. 이북에서 안 돼. 통일정부 안 세우고 이북은. 그래 하다가 회도 못하고 내려왔어. 내려왔는데 김구 선생이 1948년 4월 20일인가 가서 하다가 안 돼서 돌아왔는데 결국은 대한민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국가를 헌법을 만들어 세우면서 김구 선생을 대한민국 국민 안도희라고 하는 군인이 총으로 쏴 죽였어. 그러니까 미국에다 그 내통한 그런 그 일종의 그것을 말하면 모르게 미국 압제비야. 완전히 죽겠다. 그 남북이 피가 난다고 통일정부 세우려는 건 한국 민족끼리 싸워서 피가 나고 안 된다고 역설강조한 게 김구 선생인데 그가 죽고 나서 1950년에 48년에 통일정부 양쪽에 아니고 단독정부를 세웠는데 1950년에 가서 6.25 전쟁이 났어. 거기 남북전쟁. 그래서 이북에서 38선 하루아침에 탱크를 머리 전 38선 전선에다 다 그냥 동선을 뻗쳐서 내려오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갑자기 당하니까 그냥 뭐 이 서울이 말이 사거리도 못 갔어. 금방 떨어져요. 뻘겁니까. 이승만은 부산이고 여기 뭐 서울 떨어지고 강원도 여기 무슨 경기도 여기 충청도 전라도 다 떨어졌어. 그러고서 그냥 탱크가 막 몰고 내려오고 적화통일 들어오고. 그런데 지금 대구하고 부산하고가 안 떨어지고 남았어. 803. 꼭 그저 대구하고 부산 여기만 미군이 진격을 공산당이 탱크를 몰고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대치를 하고 싸우는데 9월 18일인가 6.25 전쟁인데 그 해 9월 18일에 인천에 맥가더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상륙을 했어. 상륙을 하고 남한에 와 있는 탱크 부대를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줄이 끊어졌거든. 이북에서 보급하는 줄이 딱 끊어지니까 38점에 끊어가지고서 그냥 내빼내라고 거의 다 죽었어. 6.25 때 불 안 난 게 없어. 여기 사찰도. 그때 안 죽은 사람이 거의 없어. 다 죽었어. 뭐 몇백만이 죽었어요. 한국 사람. 그러고서 산으로 빨치산이 돼서 내빼고요. tanki 다 내버려. 그러고 가가지고 끝났느냐? 아니요. 다시 중국에 중공군을 동원해가지고 다시 내려온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한국이 또 밀려나리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전세를 다듬어가지고 다시 연합군이 들어와서 밀고 올라가니까 신의주까지 올라갔어. 그러니까 왔다 갔다 이 싸우는 이게 대리전이에요. 미국과 소련이 싸울 걸 말이야. 남북이 앞제비 해가지고 다 싸우면 이렇게 죽은 거야.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시기가 역사적으로 오지 않으려고 해도 안 올 수가 없어요. 세계 문화라는 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지나서 되는 거예요. 지금 와서는
지구의 반은 뚫고 반은 자유주의였어. 온 세계가. 그런데 1991년에 지금부터 19년 전인가 소비에트가 바뀌어졌어. 혁명이 됐어. 그리고 러시아를 만들어서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지금 소비에트. 종주국이 아니에요. 지금 중국도 말이에요. 모택동 공산당주의가 아니에요. 1949년 모택동 혁명을 해서 공산주의 만들어서 중국 사람이 지금 15억이나 되지만 부자는 덜썩 부자죠. 몇 사람 아니고 15억이 거의 굶어. 겨울에 입을 옷이 붙이기 1년에 먹을 양식이 없어. 거대원이 굶어. 그 어떻게 해결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건 같이 먹고 같이 살아야 하는데 이건 공산주의 혁명밖에 없다. 장개세기를 몰아내고 모택동이가 공산주의를 통해서 중국을 5개년 개혁 12번을 해서 60년 만에 중국이 굶는 사람을 거의 없게 만들었어. 공산당이.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중국 공산당은 가보면 의리의리해. 국경 같은데. 올림픽 후에 가보면 말이야. 뭐 이게 구라파 도시 선진 문화국하고 다름없이 발전하고 있어. 그러면 중국이 지금도 모택동주의를 하느냐? 안 해. 지금부터는 중국의 사상, 그 마르크시즘이 아니고 마오이즘이 아니고 공자 사상으로 바꿔졌어. 공자 사상이 무엇으로 바꿔졌느냐? 실사굿이라는 걸로 그 이념과 체계를 바꿔요. 그러니까 이건 이 실자는 실용, 또 실효, 또는 실공, 또는 실사. 그렇게 이 실학이, 이 실학이 관련론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이 머릿속에서 그냥 이렇게 관념으로 하는 거, 응? 관념 이게 아니에요. 관념주의. 응? 이건 실제로 물질주의. 여기는 생존권이 있어야 돼. 여기는 자유가 필요해. 이건 민주주의인데 이 자유라는 건 하늘에 근본하는 게 이건 모두 천재야. 인간이 좋아하는 게 아니요. 인권은 사람이 주지 않아. 날 때부터 타고난 거야. 내 인권과 내 인권이 똑같은 거야. 나는 지식이 많고 너는 거지라도 인권은 똑같은 거야. 이게 하늘이 준 거야. 그러나 하늘이 준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 빈부의 격차가 있어서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굶어 죽으면 말이야. 무슨 자유가 있냐? 그러니까 이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이건 안 되는 거다. 생존권이. 응? 생존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이건 생존에 있어서 이건 평등한 원리가 들어야 되는 거다. 이건 몸에 있어서는 우리가 물질 생활에 있어서는 평등이 필요한 거고 우리가 정신에 있어서는 관념에 있어서는 자유가 필요하고 이거는 미국에서는 이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사회주의 내지 이건 공산주의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두 대립이 생겼다. 그런데 소련은 지금 패망해가지고 유물론적 공산권 시대가 아니야. 그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을 해서 레닌주의로 혁명을 일으켰어. 그걸 지도한 게 스탈린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 노동자
세계 가난뱅이, 세계 축구 배고픈 사람, 우리 같이 어깨동무하고 우리를 뺏어가고 축구 배고프게 만드는 유산계급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고 투쟁을 해야 한다. 그게 계급의식이고 계급투쟁이야. 응? 그게 계급투쟁이야. 그게 공산주의 운동이야. 그게 왜 그러냐? 못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 근데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거는 봉건주의에서 많은 사람을 지배하는 거나 뭐에 다르냐? 지배하는 형태가 같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쪽으로 많이들 동조해 간 거야. 1917년에 일어난 이 볼셰비키 혁명에 대해서 많은 선각자, 우리 한국에서도 일제시대에 공부 많이 하고 양심 있는 사람은 거의 공산주의. 뭐 일본과 공부하고 미국과 공부한 사람들 대부분이 다 선지. 그때는 대학생이 별로 없어요. 그럼 대학을 나갔다고 다 진보주의 사상 가졌어. 이런 사상을 가졌어. 그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금 박근혜이라든지 무슨 뭐 허근인가 뭐예요. 예? 그리고 이제 홍명희 이러이들이 아주 공산주의에 아주 우두머리인데 그들은 좋은 옷을 안 입어. 좋은 음식을 안 먹어. 왜? 우리 동포 형제가 굶는데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있냐? 안 먹어. 그리고 옷도 흙은 옷, 떨어진 옷, 꼬맨 옷 이런 거 입었어. 공산당들이. 그러니까 그건 뭐냐? 우리 동포 그리고 가난한 사람 그리고 병들고 무식한 사람 그걸 안아주고 도와줘야 한다. 그게 머릿속에 들었어. 애국자야.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게 일제시대의 공산당이에요. 그들은 집도 좋은 거 없어. 장사를 해도 아주 고물장사같이 이런 거 해가며 살아.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건 애국자고 동포애가 있고 학문이 있어. 그런데 지금 이북의 김일성은 그게 아니야. 소련서 공부하고 소련을 닮은 소련의 앞벽이요. 그런데 그 전에 그 참말로 애국지사들 눈물이 있는 애국지사들을 다 죽였어. 이북으로 넘어가는데 그 사람들 다 죽었어. 원공산당은. 그 지금 이런 건 아니요. 지금 김일성 그 계통은 저희들은 잘 먹어. 지금도 저희들은 배고 먹어. 그러나 국민은 굶어. 달라요. 전혀 의미가 공산주의하들 전혀 의미가 달라요. 내용이 달라요. 요거를 잘 알아야 돼. 진정한 의미의 공산주의는 그러니까 부정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하는 공산주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말이요. 그걸 잘 알아야 돼. 그래서 공산주의에 대한 이론, 그런 인정과 눈물이 없는 사람들, 사람 아니라고 했어. 그때 반드시 러시아가 전 세계를 한번 지배하고 나서 다시 독립국이 돼야 한다. 이론이 다 그랬어. 그때는. 그게 나쁜 거냐? 나쁜 게 아니요. 그게 헤겔의 유심변증법에 대해서 보예르바하, 칼 마르크스의 유물변증법이야. 생존권 없이면 자유도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안 되니까 이걸 먼저 이루어야 한다. 이걸 천각자로 한 게 유물변증법이고 그게 마르크스의 이론이요. 근데 오늘날 와서 그 시대가 다 갔어. 왜 갔느냐? 굶는 사람이 없어. 전 세계에 못 입고 못 먹는 사람이 거의 없어. 왜 그러냐? 모두 과학화, 산업화, 기계화, 먹을 거, 입을 거, 집이 얼마든지 짓게 돼 있어. 그러니까 지금 공산주의가 쓸도 아니면 없어. 자유민주주의에서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해서 세금 많이 내서 그 세금 가지고 환과고독 폐질자, 호레비, 자식 없는 늙은이, 자식 없는 할머니 다 포효해주고, 애비 없는 고아들, 병신들, 질병 들어서 못 고치는 사람들, 사회 보장제도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소셜 세큐리티로 다 믿게 살리거든. 지금 미국에 가서는 시민권 가지니까 굶는 늙은이가 어딨어? 다 아파트 주고 먹을 거 주고 골프장 주고 죽으면 장사 지내주고 다 하잖아. 자유국가에서. 그 사람들 죽게 두지 않잖아. 그러니까 공산당이 차차차차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공산당의 시효가 지났어. 그게 1991년부터 러시아가 무너지고 중국이 이렇게 공산주의 실사도시에 한분이 되고, 그리고 이 동구권 5개국 그거 다 자유가 되고 동독이 서독에게 흡수돼 버리고 오직 한반도만 남아서 공산주의 자유주의가. 근데 오래 못 가. 갈 수가 없어. 왜 그래? 소련도 공산주의가 아니고 중국도 겉은 공산주의라도 속은 안 돼. 그러니까 겉으로는 좋아도 속은 안 좋아.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이게 지금 큰 문제라고. 그러니까 버티고 뭐 군대를 가면 뭐 군대가 뭐 시작하면 허장이죠. 허세. 배가 쫄쫄 굵은 사람들이 뭘 발만 쿵쿵거리고 뭐래. 그러니까 지금 어떡하나. 이제 양식도 좀 달라. 뭐도 달라고. 근데 미워하지 말고 많이 줘야 돼. 왜? 동포니까. 공산주의는 나쁘지만 이북 사람은 나쁘다고 보면 안 돼. 그건 형제 동포니까. 이산가족 상봉하자. 그러잖아, 추석에. 그 상봉하잖아. 이번엔 뭐 추석에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하면 말이야. 그거 봤잖아. 붙들고 오잖아. 왜 그러냐? 부재간에 만났는데 아버지가 일찍이 내려오고 조그만 아들 이북에 두었는데 이건 아버지는 백발이 되고 저건 늙었는데 부재간에 만났거든. 붙들고 오자. 부부가 결혼해서 6.25가 나서 남편은 이남으로 오고 자기 색시는 이북에 있는데 그건 시집도 안 가고 머리가 허옇게 씌었고, 이거는 여기 와서 장에 들어 살았지만은 늙어서 머리가 허연데 만나니까 붙들고 울잖아. 형제간에, 부부간에, 부재간에 붙들고 우는데 거기다 대고 총은 어떻게 쏴? 그 정신 가지면 통일이야. 공산주의, 자유주의 내버려. 동포, 같은 조상, 같은 자손, 같은 형제동포라는 생각 가지면 통일돼요. 우리가 공산주의에서 살아요? 잘 살기 위해서 공산주의 해야지. 자유주의에서 살아요? 우리가 평화롭고 생명 존중받으려고 자유주의를 선택한 거지. 더 중요한 건 인간의 생명과 평화와 자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유가 아니라 생명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걸 안다면 주의 주장 때문에, 이데올로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인간의 생명이 존귀하다. 그리고 전쟁보다 평화가 존중하다. 대립보다는 상생, 서로 돕는 게 가치 있는 거다. 그 철학으로 바꿔야 돼. 그게 바로 통일의 철학이다. 남북 통일의 철학이다. 그걸 내놓을 수 있다 이 말이요. 우리의 철학. 그렇잖아요. 야,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반만년을 살아왔는데 지금 전 세계가 이제 더 이상 부자 나라가 가난한 나라 지배 못해요. 지금까지는 했어. 이 산업화, 이 모든 이 기계화를 통해서 공리주의를 돈 많이 불어야 돼. 돈 많이 불면 뭐냐? 부자가 되니까 말이야. 가난뱅이가 웃거든. 그런데 이 소위 지금 말하는 이 근대화라는 거. 우리는 이런 전근대에 살았어. 전근대 사회 살았는데 지금은 근대화 사회. 근대 사회는 말이야. 이게 뭐이 다르냐? 이게 달라요. 우리는
부한말까지 왕이 있었어. 왕이 있어서 군주 봉건시대. 그러다가 일제가 왔거든. 일제가 36년 통치하고 독재주의로 한국을 지배하고 착취하고 다 이것을 이용해 먹고서 해방해 갔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언가 군주주의를 해야 되나 민주주의를 해야 되나, 민주주의란 이름도 모르고 해보지도 않았어. 근데 지금 온 세계가 전부 민주화 시대가 됐거든. 이 민주화 시대가 근대화가 됐거든. 이거는 말이야, 이거는 군주야, 군주. 여기는 군주야. 여기는 봉건이야, 봉건. 봉건 시대야. 봉건이라는 건 뭐냐? 여기 왕이 있어. 왕이 있어. 근데 여기 민이 있어.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있다. 민중이 있다. 그러면 이 어리석고, 배고프고, 춥고, 이런 사람들이, 이름 군주가 뭐냐? 이 왕인데, 이 왕은 어떤 왕이냐면 아버지 같은 왕이고 어머니 같은 왕이 돼야 돼. 그래서 민중이 애기같이 아직 먹지도 못하고 크지도 못하니까 이걸 안아줘서 먹이고 애비가 가리키고, 그래서 이걸 키워야 돼. 그래서 백성들을 말이야, 백성들을 어떻게 하느냐? 첫째, 춥고 배고픈 게 없이 이걸 길러야 돼. 양민이야, 첫째. 양민을 하려면은 봉건 주위에서 성왕이 돼야지. 가령 이것이 이렇게 되는 폭군이 와서 민중을 이걸 착취한다면 이건 나쁜 놈이란 말이야. 그 봉건이 나쁜 게 아니에요. 봉건은 좋은 거야. 아기를 엄마가 키우고 먹이고 아버지가 가르치는 것 같이 한 20살 먹어야 독립하잖아. 아주 애기 시대니까, 유년기니까, 인류 문명사에서. 그러니까 선각자, 선지자가 이 대중, 어리석은 대중을 기도하고 먹이고 키우는 거라고. 그게 봉건이야. 봉건의 의미가 나쁜 게 아니에요. 폭군이 나쁘지. 그러니까 폭군은 혁명하잖아. 성군은 찬양하고. 예를 들어 뭐가 세종대왕 같은 건 성군이고, 광해군이나 연산군 같은 건 폭군이고, 백성들을 못살게 굴고 저만 쳐먹는 그래 쫓아버렸잖아. 혁명했잖아 다. 그 봉군 나쁘다고 하면 안 돼요. 진정한 의미의 봉군, 그 성왕이 통치하는 그 사랑의 정치, 애국의 정치, 애민 정치, 그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봉건주의의 성왕이 하는 정치의 철학이 뭐냐? 그 정치 철학이 4000년 전에 이미 서경에 써 있어. 뭐라고 써 있나? 민유방공이라고. 백성이 나라의, 나라 없잖아 같은 근본이다. 오직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다. 임금을 위해서 나라가 있는 게 아니야.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정치도 있고 임금도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본은 이건 백성인 거야. 그것이 본고, 흔들리지 말고 배고프지 말고 단단해야, 안정해야 방명이다. 나라가 편안한 거다. 이게 서경에 있는데 이게 요순 사상이야. 이게 민주주의 아니야? 여기 민주주의 아니냐고 이게. 봉건주의 성군들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응?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봉건이 이게 못 쓰지만 폭군의 봉건은 못 쓰는 거지 성군의 봉건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어리니까.
어리니까. 응? 그 때문에 그때는 모두가, 첫째가, 이게 백성이, 첫째가, 민의 구이라. 백성이 가장 구이한 거다. 임금이 구이한 거 아니요. 나라가 구이한 거 아니요. 백성이 구이한 것이 된다. 응? People is first. people이 최고야. 임금이 아니에요. 정부도 아니에요. 이 많은 생명을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도 있고 임금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민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 사직이 차지라. 사직이 차지라. 사직이 차지. 사직이란 국가란 말이야. 국가. 거버넌먼트. 거버넌먼트 is second. 두 번째야. 응? 백성이 최고고, 국가라는 거는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하고, 요거 다음이요. 그러면 셋째는 뭐냐? 셋째는 인군이 있어야 되는데, 국가라는 것은 토지가 있고 인민이 있고 군주가 통치자가 있어야 국가라는 거야. 이 국가의 정의를 내리면 인민이 있고 토지가 있고 군주 통치자가 있어야 돼요. 그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지금도 마찬가지요. 그런데 여기서 민의 부의 백성이 최고고, 거버넌먼트라는 건 세컨드 두 번째고, 인군이라는 건 뭐냐? 하위자하고 개별 경제 썼어. 개별 경제. 개별한 거야. 잘못하면 내쫓고는. 인군 장사하면 내쫓는 거야. 바꿔치우는 거야. 혁명하는 거야. 이게 누구 말이냐? 이게 맹자의 말이야. 2400년 된 맹자의 말이야. 민주주의가 안만 떠들어도 이거 한 발짝도 더 나가는 거 못 돼. 오히려 이게 더 나갔다. 응? 임금이라는 거, 더 룰러, 통치자. is not serious. 중대하지 않다. 해뒀다. 이게 맹자의 2400년 된 얘기인데, 그까지 불란서 혁명, 미국 독립선언에서 문제도 되지 않아요. 그까지 200년밖에 더 돼? 불란서 혁명. 4000년 전 얘기인데, 이거 2500년 전 이런 얘기. 이건 4000년 전. 우리가 이런 걸 잘 배워야 돼요. 그걸 계승해야 돼요. 그게 우리 거니까. 동양 거. 이거 배우는 시간이요, 우리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걸 잘 알아야 돼. 근데 현대 문명, 서구 문명, 선진 문명, 이 모던 소사이어티 특징이 뭐냐? 이거 잘 알아야 돼. 그거 모르면 우리 거 소용없어. 너는 너고 나는 나 딴 거니까 하나의 조화가 안 되거든. 하모나이즈가 안 된단 말이야. 지피지.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알아야 새로운 창조가 있는 거야. 그렇게 동양 사람이 서양 거 모르면 안 돼. 서양 거라고 서양말로 동양 모르면 안 돼. 지금 백인들이 온 세계를 지배했어. 이 모더나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응? 그게 뭐냐? 모더나이제이션의 기본이 뭐냐? 다른 거 없어. 여기는 윗사람이, 이 군주가 백성을 사랑하는 건데, 이렇게 사랑하는 건데. 이게 컸어. 이게 소위 20세가 됐단 말이야. 여기는 아주 어린이, 이건 아주 소년기였는데, 이거 아주 유년기였는데, 지금은 청년이 돼서 컸다 이 말이야. 20세가 되죠. 이게 뭐냐? 1789년에 불란서 혁명, 또 1776년에 미국 독립선언서, 이것이 청년이 되어가지고 자주 독립을 하는 거야. 이게 독립하는 거야. 20살 먹으면 독립하잖아. 사람이. 투표권도 있고 자주 독립하잖아. 미국에서는 나이가 20살이면 말이야, 아버지가 생일날 특별하게 해줘요. 친구도 다 부르고 자동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다 해요. 그리고 크게 파티도 해줘요. 그거 왜 그렇게 하나? 이제 20살 먹었으니까 네가 나가서 자주 독립해서 살아. 네가 공부하고 싶으면 네가 하고, 장계 들고 싶으면 네가 들고, 장계 들고 싶지 않으면 네가 들지 말고 내 마음대로 하라. 이제 나가라. 그게 20살이야.
이 한국 사람은 안 그래요. 아, 20살밖에 먹은 걸 5달 내보냐? 이게 한국 사람이지. 에? 20살밖에 안 먹었는데 이게 군인 같아? 20살에 이렇게 많이지. 그러면 거길 일선에 쫓아가서 고생하지 않나, 뭐 잘 먹나 보고 싶어서 또 가고 그러냐. 한국의 어머니 아버지는 그래요. 그게 또 고생하나. 일선에 가면 어떡하나. 그게 한국. 그게 군대를 마치고 왔죠? 그럼 어떡하나. 그러면 대학을 졸업맞고 갔다면은 뭐까지 20살 먹어서 그러면 24살에 졸업하니까 대학 댕겨요. 대학 댕기고 갔죠? 아, 그러면 대학원 댕겨야. 대학원 댕겨? 아, 그럼 장교 드려야지. 장교 드려서? 그럼 집 사줘야지. 집 사주고 장교 드려서? 그럼 손자 봐줘야지. 한국 사람은 조금도 놓지 않아요. 서양 사람 안 그래요. 자주 독립하다. 돈 있으면 아들한테 안 줘. 사회에 활용해버리는 거야. 우리는 아들 주고 나서 남은 거 주지. 어떻게 아들은 굶는데 뭐래 사회에다가 기부해요. 이게 다른 거예요, 한국이. 이 전통을 잘 알아야 돼요. 한국 사람은 어떤 전통인가, 어떤 내용인가. 그러니까 이 20살 먹은 인류 문명사에서 불란서 혁명, 미국 독립선언이라는 것은 이게 독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종적인 하룰, 천작, 구이족, 양반, 평등 이런 평인, 그리고 그다음에는 백천인, 하인, 이제 이렇게 계층이 있어. 이 봉건 사회라는. 그런데 여기는 그게 없어. 인권 평등이야. 만민 평등이야. 이렇게 종적인 버티컬한 사회가 아니라 이렇게 호리존탈한 평등 사회예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너는 20살 먹었으니까 내 능력 가지고 사는 거지. 아버지가 도와서 너 크는 거 아니다. 내 힘으로 네가 자주 독립해 크는 거다. 그리고 네가 권리와 의무를 네가 동시에 네가 가진 거다. 책임을 지는 거다. 그게 소위 인권사회요, 평등사회요. 여기는 인권사회가 아니라 저거는 종적사회요. 저거는 이렇게 계층사회요. 여기는 윗사람 아랫사람이 있는 사회예요. 여기는 계층사회고 여기는 평등사회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걸 잘 알아서 이걸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지만 이거 없이 이런 시대가 없이 여기 올 수 있느냐? 이게 없이가 이게 못 와요. 이걸 통해서 여기 오는 거야.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걸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 와서는 이제 평등이 되니까 자기 능력 있는 사람은 잘 살고 신분으로 양반의 아들은 잘 살고 상놈의 아들은 못 살거든. 이 신분 사회가 아니라 여기는 능력 사회니까 내 자신이 능력 있으면 돼요. 누가 너 못 살게 하지 않았어. 네 스스로가 못한 거죠. 그럼 책임이 너에게 있지 사회나 정부에 있지를 않아. 그게 민주주의의 특징이야.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시민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권리를 주창하는 것도 있지만 반드시 의무를 실천해야 돼. 의무 없는 권리는 없는 거예요. 근데 헌법에 바로 의무와 권리를 동등하게 지정했어. 누구든지. 그러니까 그걸 잘 알아야 이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군주 봉건 사회라고 해도 인권이라는 건 말이야. 인권. 이거는 아주 존중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여기 인권이 무시되는 줄 알지만 안 그래요. 지금 이 세종대왕을 여기다 지금 광화문 앞에다가 동상을 했어. 임금이 얼마나 많아? 아니 신라 천년의 임금이 얼마나 많고 고려 470년에 얼마나 임금이 많고 고려 500년에 얼마나 임금이 많아. 그런데 유독
세종대왕을 대표로 동상을 만들었는데 그 왜 만들어놨나 특별히 설명하시오. 정부에 설명하시오. 문교부 장관 설명하시오. 대통령 설명하시오. 못하게 그러면 안 되지. 그 설명할 때는 이유가 있어. 뭐냐? 하나만 일러줄 테니까 들어봐. 이 세종대왕은 말이야. 아주 최고의 이거 좀 다 먼저 보세요. 이거 좀 다 보세요. 그런데 이 세종대왕은 말이야. 뭘 말하는 거니? 그런 이런 신분, 상하사회에 있어서의 군주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하늘이 있고 천자가 있고 여기 제후가 있고 여기 양반이 있고 여기 시민 평등한 평민이 있고 여기 하인이 있고 여기 노비 종들이 있고 백정놈이 있고 이렇게 상하사회라. 그런데 이런 상하계층사회라 하더라도 그 인권에 대해서는 이거는 평등하고 존중돼야 한다. 이 사회제도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봉건사회지만은 인권으로 말하면 이건 하늘이 낸 거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라는 것은 천민이야. 하늘이 냈어. 그렇기 때문에 양반집이라 하더라도 양반집 하인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하늘이 낸 인간을 사람이 천시할 수 없다. 그게 대한 세종대왕이야. 놀랄 지경이요. 아주 임금 중에 임금이요. 킹 오브 킹스. 최고의 왕이요. 그리고 말하자면 처벌을 하는데 종이라고 해서 함부로 때리면 안 된다. 또 사형을 받을 죄를 지었다. 그래서 재판에서 사형시키면 안 돼. 잘 검증해야 돼. 그 사실 검증을 잘 해야 돼. 오판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재판했다 하더라도 다시 조금 더 다른 상처에서 다시 재판을 해요. 2심으로. 그래도 안 돼요. 또 한 번 상처에 가서 다시 심판해요. 그걸 삼심제도를 말한 게 누구냐? 세종대왕. 세상에 그런 분이요. 봉건시대에 어떻게 있어? 그런 분이 아니고 말이야. 민주주의는 어디 있고 말이야. 평등은 어디 있고 인간에는 어디 있고 종교는 어디 있느냐 이 말이야. 그 자체가 종교.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 근데 한두 가지가 아니라 이루 셀 수가 없어. 노비도 아기를 가졌으면 말이야. 쉬게 하고 다 그거 특별히 그 허가내서 쉬게 하는 그 제도를 만들었어. 종에 아주 천한 사람이라. 그런 아무데도 없어. 동서고금에 없어. 다른 임금은 또 그렇게도 안 했어. 그래서 여기 4대 왕이고 22대 왕이 있는데 또 훌륭하니까 28임금이 있는데 두 사람이 훌륭해요. 초기에 세종대왕이고 22대왕에 정조라고 하는 이가 있어. 정조. 이 정조대왕이 굉장히 명석하고 아주 참 깨끗하고 이렇게 훌륭한 분은 없어. 이분은 군주는 군주인데 왕인데 어떤 왕이냐? 이건 발굴만 아주 명분이야. 하나님 이 양반은 어떤 인권이냐? 아주 성스러운 성원,
성장. 이러한 모범을 말이야 우리는 계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리드하는 거예요. 이 인류 70억 인구가 살아야 할 이념과 제도, 여기에 아주 기본 원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 그냥 글자만 이거 뭐래? 그 속에 있는 의미를 알아서 그 진리 활발한 진리를 아주 새롭게, 아주 크리에이티브, 창조하고 새롭게 방향 제시를 하고, 우리의 어려운 병리 현상, 이 몸에 건 병이 사회도 병이요, 이걸 고치는 새로운 원리와 원칙을 내놓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동양의 철학과 진리와 그 기본된 우리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뭔가,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대단히 좀 아주 참고되는 의미가 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잘 배우는 게 아주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오늘날 이 민주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 모더나이제이션이냐, 이 모더나이제이션의 핵심이 뭐냐, 이 봉건 사회로부터 민주 사회로 만드는데 여기 기본이 뭐냐? 첫째가 경제 성장이에요. 경제 성장. 경제가 낙후하면 현대화가 안 돼요. 경제를 풍부합니다. 이게 부를 척척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 선진국이라는 건 뭐냐? 부자 나라예요. 후진국은 뭐냐? 가난한 나라예요. 그래서 GNP가 이거는 1인당 10,000불, 20,000불, 30,000불, 40,000불 가는데 후진국은 100불, 200불, 300불 이렇게 가는데 그건 후진국이죠. 아프리카, 중동, 남아메리카, 이런 건 아주 먹을 것도 없이 딱 만나서 그냥 애들이 병들어서 뼈만 남아가지고 울잖아. 그건 후진국이죠. 거기 도덕이 있고 예술이 있고 그게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으면 그건 가난한 나라도. 그때 먼저 경제 성장, 이게 기본이요. 이 경제 성장을 하려니까 어떻게 되는가? 이게 바로 과학화예요. 과학을 발전시켜야 돼. 우리가 도의도 좋고 도덕도 좋고 정의도 좋고 다 바른 것도 좋지만 물질적으로 가난해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 물질 가난을 해결하려면 어떡하나? 부자가 돼야 되는데, 부자가 되려면 어떡하나? 과학을 발달해서. 이게 뭐냐? 기술이 발달해. 기술. 이 기술이 좋으면 말이야, 좋은 상품을 만들어야 돼. 상품. 좋은 상품을 만들어. 이건 기계로 만들으니까 좋게 만들고 값싸게 만들고, 다른 건 말이지 손으로 만들고 현천히 만드는 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